실권리자를 찾기 어려울 때는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 재결이 된 후에 등기부 소유자 명의로 공탁하였다면 직접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토지의 가치를 분석하고 인허가 문제 또는 맹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례 공부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제가 쓴 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 맹지 탈출 노하우 건축과 도로, 현황도로 책을 공부하여 인허가 및 맹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다시 동영상을 들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영상에 대한 질문, 제 책에 대한 질문,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상담은 저희 DDR 부동산 연구원 네이버 카페로 해주시고, 다만 분석 문서가 필요하거나 허가권자 불허 보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유료 상담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멤버십에도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는 공익사업으로 현황도로가 없어져서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2006년 대형 임야의 일부를 농로로 사용하고자 너비 5m를 매입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을 찾기 어려워 상속인 대표자와 공증을 한 후에 사용해 왔는데, 이듬해 지자체가 관광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임야 전체 소유권을 이전해 갔습니다. 그런데 허가청은 이 현황도로를 내 개발행위 허가의 진입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답변을 드리면, 지자체는 공익사업을 하면서 사유재산을 수용할 수 있으나 임야의 도로를 개설하려면 소유자로부터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인근 토지가 맹지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익사업이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공유와 사유인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가능한지 다음 사항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할 겁니다. 공식적이라는 것은 지자체의 담당 부서의 문서로 확인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위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황색 도로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이고 지자체가 소유권을 가져간 곳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보면 1, 2, 3 숫자가 보일 겁니다. 1번 땅도 잔여지라고 해서 지자체가 가져가고, 2번 땅도 수용사업으로 보상해서 가져갔고, 3번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데, 2, 1, 2, 3이 다 2006년부터 상담 의뢰인이 너비 5m로 매입을 해서 공증을 해가지고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한 5가지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1, 2, 3번 현황도로 중 1, 2번은 공유가 됐고 3번은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익사업을 하면서 내 도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공익사업 시행자한테 해결하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므로 1, 2번과 3번 공유와 사유를 따로따로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 필지 임야 내의 현황도로 155m를 당사자끼리 매매하고 공증하고, 다만 이전 등기를 못한 상태에서 지자체가 수용사업으로 그림에 보이는 1, 2번을 취득했다면 사인인 나는 공증을 해놨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1, 2번 도로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공증을 하고 사용해왔던 내가 1, 2번 도로를 사용하는데 지자체가 방해를 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공익사업으로 수용사업에서 수용됐기 때문에 나는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내 통행을 방해 당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번인 그 사유인 현황도로를 허가청에서 내가 1번 위에 있는 굉장히 넓은 수만 평 되는 그 임야의 진입로로, 개발행위허가의 진입로로 인정해 줄 것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익사업을 하는 부서와 실제 인허가 해주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지자체 내에 있어도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우리는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가청은 현황도로의 너비가 부족하거나 지금 지목이 임야이므로 도로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3번을 말합니다. 3번. 그래서 1, 2번 이미 수용당하거나 협의 취득된 1, 2번의 그 공유도로의 통행권을 인정을 해달라고 요청함과 동시에 이 3번에 대해서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지자체한테 물어야 되고, 그래서 우선은 이 사유 부분을 어떻게 소유권을 이전할 거냐, 협의가 잘 안 되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부분도 대표자와 공정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상속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공유와 사유를 따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소유권 이전과 개발 인허가의 문제점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상속 등기가 되지 않았거나 또는 종중에 명의 신탁된 경우 등의 실권리자를 찾기 어려울 때는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 재결이 된 후에 등기부 소유자 명의로 공탁하였다면 직접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할 때는 상속인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지만, 이전이 안 되지만, 수용사업으로 재결을 받았다면 등기부 소유자 명의로 공탁을 해놓으면 소유권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인들은 그 공탁된 대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법적 기준에 맞춰서 이제 서류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수령해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지금 1번, 2번 도로가 수용당하면서 수용 재개를 통해서 가져간 거냐, 아니면 협의 취득을 한 거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법에는 완충녹지가 지정되면 그 이전에, 지정 전에 있었던 통로는 막지 못하거나 아니면 대체도로를 개설해 줄 의무가 사업 시행자한테 있지만, 토지보상법에는 잔여지 보상 또는 매수 청구권만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사업계 부서와 인허가 부서의 역할이 다르므로 이 1번, 2번이 또는 2번이 관광도로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서, 의대 처리를 포함합니다. 받으면서 도로가 개설됐을 것이므로 당시 어떤 행정적 절차와 또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이게 도로로 개설됐는지에 따라서 공유지 소유자인 사업 시행자인 지자체와 협상하는데 상당한 유리한 입장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것을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이면 그냥 무조건 뺏어갈 수는 있지만 통행로를 어떻게든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발행위와 부서의 공식적인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 땅을 개발하려면, 내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허가를 넣어서 개발을 하려면 1번, 2번, 3번 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허가청에서 3번은 소유자 전부의 동의를 받아와라 하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1번, 2번은 그 사업 시행자 또는 지금 현재
그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부서의 의견까지 받아와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개발행위가 부서에서는 말입니다. 그런데 개발행위가에서는 원래 소유자 전체 동의가 있어야 개발이 되는 겁니다. 소유자의 전체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형질 변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유도로인 2번의 도로를 만들 때 사업 승인, 그리고 당시 개발행위 허가의 시기와 소유권 이전 시점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를 정보 공개로 확인해 볼 필요도 있으나, 현재 상태로 허가가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지자체가 적극 행정을 통해서 1번, 2번도 그냥 동의해주고 진입로로 인정해주겠다, 개발행위 진입 인정해주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청인인 우리는 더 이상 뭐 요구할 수 없으므로, 왜? 재산권은 피해가 적으므로 그 도로 부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소유권, 공중에서 갖고 있는 소유권은 포기하고 통행권만 확보할 수 있어도 다행인 것입니다. 다만 이미 이 도로가 수용사업으로 만들어진 도로가 준공이 되었으므로 그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부서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여기는 비도시 면지역이므로 개발행위 팀이 이 공유도로를 도로 등이 미설치한 지역에서 조례에 위임된 허가 기준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진입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관광도로 개설 협의에서 임야 내의 현황 도로를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걸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판단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허가부서와 좀 적극적인 협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항공사진 등으로 그 현황 도로의 개설 시기라든지 경위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법원 판례를 하나 올렸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에도 올렸는데, 관광도로가 되든 사인이 하든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더군다나 이미 개발행위 부서에서는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체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 또는 뭐 어떤 식으로든 통행을 막지 말으라고 하는 조건부 허가를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런 경우에 지자체의 부서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각각 부서는 자기 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또 고충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나서는 부서가 감사부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민원처리법에 의한 고충 민원을 제기해서 지자체 감사부서가 해결해 주면 다행이고, 해결해 주지 못하면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사업부서인 문광과의 정보공개 요청, 질의민원,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민원은, 그러니까 문광과는 단순히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지 인허가 해주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이고, 이런 민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부, 행안부, 산림청, 환경부 등이 관장하는 법령을 집행하는 그 지자체 각 실과가 머리를 맞대고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 공동으로 해결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에 가서 얘기만 하면 사업부서는 나는 이상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부서로 슬그머니 책임을 떠밀거나, 또는 인허가부서에 가서 얘기를 하면 사업부서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서로 떠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자체 감사부서에 민원처리법 고충 민원을 신청해서 공유도로를 사인이 개발행위 허가나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에서 진입로로 볼 수 있는
농로로 볼 수 있는지 3번을 얘기합니다. 1, 2번 공유도로도 개발행위 진입로로 쓰고 3번도 농로로 볼 수 있는지 지자체의 판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은 안 된다라고 하면 소유자 전부의 동의를 받아와야 할 것이고 1, 2번은 가능하다라고 하면 뭐가 신청을 하면 될 것인데 이때도 감사부서에서도 1, 2, 3은 모두가 안 된다고 하거나 정말 소극 행정을 한다면 권익위 도움을 받아야 하고 지금 바로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음 5번째, 점유 취득 시효 및 점유권 보장 받을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점유 취득 시효란 3번을 얘기합니다. 사유인 경우. 그 다음에 점유권 보장은 1, 2번에 대한 얘기인데 사유인 도로 부분은 20년이 되었다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이정할 수 있거나 또 20년 동안 이 임야 내에 현황 도로로 점유 사용했으므로 통행 지역권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이 매매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가지고 토지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에 기한 점유권은 인정받는다고 해도 그 권리는 토지보상법의 보상금 청구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점유권이 있다고 해서 민법에 또 다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재반사항을 변호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벌써 20년 정도 이렇게 지났다면 그 보상금 차원의 어떤 점유권은 아마 청구하기 어려울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건 전문 변호사하고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임야의 도로 1, 2, 3번을 개설하기 위해서 2006년에 매입했지만 상속인 모두를 찾지 못해서 이전 등기를 못하고 공증만 하고 사용해 왔으나 이듬해 지자체가 1번, 2번 부분에 관광도로를 개설하면서 2번은 수용재결로 소유권을 가져가고 1번은 자녀지 취득이라는 이유로 소유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할하고 포장해서 공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1, 2, 3번을 사용했던 사인은 2차선 도로에서부터 사용해왔던 통행로 1, 2, 3번을 모두 잃어버린 꼴이 됐습니다. 이때는 공유와 사유로 나누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공유도로는 사업부서와 허가부서의 업무를 나누어 분석해서 그러니까 공유도로에 대한 해석도 2번이 허가를 받았으니까 사업부서, 허가부서 업무를 나눠서 해야 되고 1번은 자녀지 청구였다면 그 등기부상 대표하고만 소유권을 곧바로 이전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보고 만약 공유도로 부분에 통행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안 되면 고충민원을 감사부서에 1차로 제기하고 또 권익위 등에 2차로 제기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 사유는 소유권 이전 또는 통행 지역권을 확보해서 3번을 얘기합니다. 사유는 소유권 이전 또는 통행 지역권을 확보해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것인데 지금 공연히 사업부서를 상대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건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반 서류를 가지고 토지 전문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3번 사유에 대한 처리, 1, 2번 허가청에 대한 처리 이런 부분들을 상의해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토지 가치 분석, 인허가, 맹지 탈출에 대한 500여 개의 동영상을 올렸는데 앞으로는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멤버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